여기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하거나 손에 넣은 첫 번째 Z890 마더보드입니다. 그래서 Z890의 새로운 기능, 코어 얼트라 지원 및 기타 여러가지를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거바이트 에어로스 X 엘리트 아이싱입니다. Licensing Windows is cheap and easy with whokeys.com, and if you use the code TN20 you get an extra discount. Complete the purchase, copy the key and paste it to the activation settings. And you're all done. Also check out 인텔 their 코어 Microsoft 얼트라 Office 프로세서 19 시리즈 license 2를 and use the same 지원합니다. code TN20 for the 그럼 extra 좋아요. discount. Check out whokeys.com in the 그럼 video 좋아요. description below. 일부 마더보드 공급업체는 실제로 와이파이 안테나를 거기에 넣었지만 이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포장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와이파이 커넥터를 보세요. 나사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잘라내면 됩니다. 잠시 후에 이것을 볼 것이고 이것에 대한 멋진 작은 디자인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자석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온도 센서입니다. 이것은 마이크 센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것을 넣고 마더보드가 일부 오디오를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란 소음만을 의미하며 소음으로 팬과 펌프의 특정 수준을 조정하여 PC를 조용하게 유지합니다. 마더보드 핀과 일치하는 흰색 세트 케이블이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그중 하나는 각이 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온도 센서. 설치 가이드는 있지만 전체 설명서는 없습니다. 전면 패널 커넥터. 그래서 모든 것을 쉽게 꽂고 마더보드와 오러 스티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마더보드 디자인을 보세요. 아름답네요. 흰색이고 약간 은빛이 보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흰색 테마의 빌드를 한다면 이 제품은 울트라 200S 시리즈 테마에 가장 적합한 제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범에 적합한 방열판이 꽤 좋습니다. 거기에 히트 파이프도 있습니다. 기가바이트는 16 플러스 1 플러스 2인 디지털 본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것에 충분합니다. 크리에이터에게는 충분합니다. 오버클럭킹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버클럭킹의 경우 여러분이 할 일에 여전히 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더보드를 확인하고 싶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설명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마더보드 헤더와 커넥터를 살펴보죠. 여기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새롭고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펜 헤더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쪽 어딘가에서 옮겨서 다행인데 보통은 여기 있는 후면 펜을 위한 것이고 왼쪽 위 모서리에 있습니다. 케이블을 쉽게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케이블이 어딘가 지퍼에 매달려 있을 테니까요. 여기가 좀 더 나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8핀 PS 또는 CPU 커넥터가 2개 있습니다. 펜 또는 슈퍼펜 헤더용 펜 5V RGB 헤더, 전원 버튼, 재설정 버튼, QF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QF 플러스는 버스를 플래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더보드 뒷면에 올바른 USB 슬롯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닷버 디버버가 있는데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오류 코드와 부팅 표시됨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오램과 부팅 24핀 X 전원 군법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측면에 펜 헤더가 2개 더 있습니다. 그 옆에 온도 헤더가 2개 있습니다. 상자에서 본 것을 거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신에 헤더인 DB 센스가 있습니다. 상자에 있던 작은 마이크를 기억하세요. 거기에 꽂습니다. 전면 패널 USB-C가 있고 속도는 20GB입니다. USB 3.2젠 EXE 슬롯입니다. 흥미롭네요. 바로 여기에 HDMI 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거기에 HDMI 헤더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점점 더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제품을 보고 있으며 시스템 풍기나 CPU 램 및 기타 사용률과 온도를 제공합니다. 케이스에 넣은 다음 실제로 신호를 화면으로 전송하기 위해 엄청난 디에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케이스 안에서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꽂고 케이스에 화면을 숨기고 풍계를 일부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전면 패널 USB 유형의 헤더가 있는데 여기 헤더에 대해 말하자면 속도가 5GB입니다. 거기에 전면 패널 헤더가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재설정 스위치가 있는데 이 두 핀을 함께 연결하면 재설정됩니다. 이 두 개는 또 다른 3개의 펜 헤더를 위한 깔끔하고 매끄러운 클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개의 USB 2.0 헤더가 있습니다. DBM 헤더 하나는 12V RGB 헤더이고 그 다음 2개의 5V RGB 헤더입니다. 여기 LED 데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더보드를 선반 어딘가에 두고 있다면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상점이나 그런 곳에 있다면
이것을 전원은행이나 어떤 종류의 전원 콘센트에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LED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표시됩니다. 이 케이블이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면 페어 오디오 헤더가 있는데 지금은 소켓 측면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에게 1851 소켓입니다. 인텔이 지금 에게 1851 소켓으로 한 일은 모든 곳에서 구부러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RLILN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하 감소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꽂으면 이전처럼 CPU에 많은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CPU를 잠가서 부하를 줄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CPU가 구부러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 D-Day 슬롯 5개, 슬롯 4개가 있고 매우 빠른 램을 지원합니다.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로 업그레이드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입니다. 램 지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인텔이 업계를 선도하고 아마도 가장 빠른 램 오버클럭킹으로 세계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간단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M2 슬롯을 설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나사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열면 이 방열판이 나옵니다. 들어 올려서 위쪽에 방열판이 있고 아래쪽에 작은 방열판이 있는 열패들을 보세요. 그리고 여기 큰 판도 떼어냅니다. 그냥 열어서 위로 잡아당기면 아주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열판이 4개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위쪽 슬롯 2개가 있는데 110mm 스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0mm에 불과합니다. 그중 어느 것도 상단에만 하단 열패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칩셋과 칩셋의 방열판입니다. 그럼 M2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상단 슬롯은 PCI Gen 5입니다. 그런 다음 PCI Gen 4, 4개의 M2가 있습니다. PCI Gen 4, PCI Gen 4, PCI Gen 4, PCI Gen 4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PCI Gen 4 Expo 슬롯입니다. 따라서 모두 5개의 M2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크리에이터로서 절대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많은 스토리지 옵션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M2 설치도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언가를 꽂을 것이고 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넣으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점은 M2를 설치하는 데 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끔 상단 방열판에 나사가 필요하거나 상단에는 쉬운 나사가 있고 하단에는 여전히 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삼성 950%입니다. 좋아요. 여기 PCI 슬롯이 있습니다. 상단 슬롯은 방어되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뒤쪽에도 추가 지지대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헤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갈 거라면 5090을 걸어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롯과 다음 슬롯 사이에 실제로 4개의 슬롯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우 두꺼운 GPU를 넣고 네트워크 카드나 캡처 카드 또는 그런 것과 같은 추가 차량의 아래쪽 G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넣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PCI Gen 5X16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전체 대여폭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90은 Gen 5의 16개 레인을 모두 사용하거나 활용할 것입니다. 대여폭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CPU로 직접 연결됩니다. 그리고 2개의 추가 PCI 확장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슬롯 중 하나는 PCI Gen 4X Pro 맨 위 슬롯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슬롯은 PCI Gen 4X1 슬롯입니다. 다시 쉽게 넣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여기 I/O를 살펴보죠.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이 와이파이 안테나를 시도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테나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USB 3.2 헤더를 위한 USB 2.0 헤더가 위에 4개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속도가 5GB입니다. 그 다음 빨간색은 속도가 10GB입니다. 또 다른 2개입니다. 그 다음 선더볼트 4포트가 하나 있고 2.5GB된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5.4관 출력 마이크라인 출력입니다. 흥미롭게도 iGPU 비디오 출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선더볼트는 이를 지원하지만 비디오 출력 포트를 뒤쪽에서 옆으로 옮겼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부 내부 화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매우 유사한 방향입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저는 여전히 이것에 대해 기대가 크지만
만약에 대리의 비디오 출력도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아이디에 다른 마더보드가 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